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양 팀의 차이, 공격수의 차이가 좀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트로사르 마르티넬리 라인하고 흐비차 덴벨레 라인의 차이가 좀 컸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파티가 없다 보니까 라이스가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메리노를 미드필더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강제가 됐고, 거기서 이제 트로사르를 톱으로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. 오늘 같은 경기에는 양 팀의 압박 강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아스날이 숨 쉴 수 있는 창구가 필요했어요. 그 통로가 센터포워드가 될 때가 많거든요. 이렇게 파리한테 전방 압박 당할 때도 센터포워드가 갑자기 변칙적으로 내려와 주면서 공 지켜서 리턴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사실 트로사르가 약간 저는 닌자 내지는 어쌔신 같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갑자기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탁 넣고 이런 스타일이지, 사실 클래식한 톱처럼 등지고 버티고 이런 것들은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트로사르가 공을 지키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것들이 좀 있었고, 또 이 트로사르가 앞으로 잘 돌았을 때도 패스가 나갈 수 있는데 패스를 머뭇거리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서 또 공격 템포가 죽었던 일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골 못 넣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었다. 또 결정적인 찬스 2번을 맞이했던 아스날입니다. 마르티넬리의 슈팅 하나 있었고요. 트로사르의 슈팅 하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들은 이 두 선수의 슈팅 능력이 부족했다라기보다는 터치가 잘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이 공격수가 퍼스트 터치로 말을 하는 자리 내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스켈리가 마르티넬리한테 패스 잘 줬는데 마르티넬리의 왼발 터치가 너무 몸쪽으로 붙어버리면서 슈팅할 때 디딤발이 너무 가깝고, 그러다 보니까 힘이 실릴 수 있을 만큼 스윙이 안 돼요. 그래서 약간 누가 뒤에서 등으로 민 것처럼 하는 자세로 슈팅이 되게 됐죠. 그러니까 스윙을 제대로 못 당기고 슈팅을 하니까 당연히 원하는 구도로 슈팅 못하고 약한 슈팅, 그러다 보니까 돈나룸마가 세이브하게 됐고요. 트로사르 역시 이제 자신이 어느 정도 속도에 자신이 있고 또 옆에 오는 선수가 있더라도 자신의 퍼스트 터치에 자신이 있으면 오른발로 감아찰 수 있는 각을 만들 수 있었는데, 이 두 번째 터치가 왼발 쪽으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인 왼발 슈팅이 되게 됐는데, 그것도 사실 트로사르가 훨씬 더 빨랐고 두 번째 터치가 조금만 각도 조절이 잘 됐으면 오른발 감차각이 나오기 때문에 더 위협적일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반면에 이제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오늘 평소보다도 조금 더 아래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움직임이 폭넓었다고 해야 되나? 덴벨레가 제로톱 자리에 있을 때 평소보다 더 내려와서 받아주고, 그 더 내려와서 받아준 게 아스날 수비진한테 딜레마를 만들어줬죠. 그래서 거기서 득점이 나왔잖아요. 아스날이 압박을 가하고 있을 때 여기서 덴벨레 같은 선수가 이런 공간을 내려와주면서 먹어주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공을 받아주는 건데, 여기서는 이제 센터백들한테 딜레마가 생깁니다. 이렇게 나가는 덴벨레를 따라가게 되면 이쪽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인터벌이라고 하죠. 여기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 공간을 누군가 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덴벨레를 따라가야 되나? 아니면 그냥 뒤에서 기다렸다가 한 번에 막아야 되나? 이런 고민이 생겼고, 아까 첫 골 과정에서는 덴벨레가 이렇게 변칙적으로 내려와 주면서 공을 받아줬죠. 그리고 아스날은 그냥 뒤에서 막자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게 어떻게 보면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했고요. 덴벨레가 사이드 쪽 흐비차한테 줬는데 흐비차가 거기서는 1대 능력이 좋다 보니까 팀버 혼자서 막기 빡셌다고 판단했던 라이스가 지원을 갔죠. 근데 이 라이스가 지원 가는 타이밍이 저는 조금 애매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지만 또 타이밍이 좀 아쉬웠다. 그래서 라이스가 가고 있는 도중에 덴벨레의 45도 각이 열리면서 패스가 나갔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덴벨레 슈팅도 너무 좋았지. XG 0.09짜리 값을 득점으로 만들었다. 그래서 이 덴벨레 한 방이 또 아스날을 침몰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또 오늘 양 팀의 핵심은 전방 압박과 그 대응이었던 것도 있습니다. 아스날도 그렇고
파리 생제르맹도 그렇고 둘 다 전방 압박에 자신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되게 전방 압박을 잘 구성을 해왔어요. 그래서 뭐 아스날은 스켈리를 안쪽으로 넣어놓으면서 뭐 3위로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것도 계산을 했었는데, 파리는 아스날한테 전방 압박 안 당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냥 골키퍼가 롱킥을 때려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대응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파리 포백 선수들이 킥이 또 괜찮기 때문에 아스날 전방 압박 대응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. 파리도 굳이 따지자면 이 선수의 구멍이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전방 압박에서 떨어진 세컨볼을 챙겨서 플레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좀 시간이 녹았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시간이 좀 흘러간 것들이 있었고요. 그리고 오늘 파리 윙어들이 또 1대1 돌파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사실 팀버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대1 대인 수비로 되게 알아주는 수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실 팀버를 속 시원하게 뚫었던 윙어들이 별로 없어요. 그런데 오늘은 이 흐비차가 팀버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줬고요. 또 아까 흐비차 그 3명 사이에서 드리블하는 거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진짜 보법이 다른 윙어다 라는 걸 느꼈고, 또 두의 결정적인 슈팅도 나왔었죠. 그런데 이 파리 윙어들이 1대1이 좋은데 또 무서운 점은 스위칭이 된다는 거예요. 두의 흐비차, 덴벨레 셋 다 아예 위치를 다 바꿔버려도 가능하다는 게 되게 무서운 점이고, 또 팀버가 그렇게 됐을 때는 흐비차, 두의 이런 스타일 다른 윙어들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무서운 팀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, 그런 강점이 좀 드러났던 경기였습니다. 그리고 오늘 아스날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사실 웨데고르가 좀 아쉬웠어요. 웨데고르가 패스 판단도 조금 아쉬웠다고 볼 수 있고,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 웨데고르 특유의 그 날카로움이 없어졌어. 창의적이면서 그 날카로운 패스가 잘 나오지 않고요.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대1도 좀 안 되는 느낌이었어. 뭐 웨데고르가 원래 드리블러 돌파형 선수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1대1에서 이겨주는 장면이 있어야 뭐 패스각도 생기고 하는 건데, 웨데고르가 1대1도 거의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미드필더에서는 웨데고르가 좀 아쉬웠고, 이게 냉정히 아르테타 입장에서는 웨데고르 빼는 게 쉽지 않겠죠. 팀의 주장이기도 하고 또 핵심 선수이기 때문에. 하지만 이 은하네리 89분 투입은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었기 때문에 2차전에서는 이 웨데고르가 지금같이 컨디션 안 좋았을 때는 좀 한 15분 정도는 부여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토마스 파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토마스 파티가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도 증명했듯이 이 포백 앞에서 상대 공격을 느리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. 그리고 풀백이나 이런 선수들이랑 같이 둘러싸서 상대 공간을 쫙 수축시키는 그런 것들이 좋았는데, 이게 파티가 없다 보니까 또 라이스가 한 번에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. 사실 파티가 그런 역할 주로 해주고 라이스가 왼쪽 메잘라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박투박 느낌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수비가 같이 보조가 되잖아요. 그랬을 경우에는 이 중원에서의 수비력이 쫙 올라가는데, 사실 오늘 경기에는 메리노가 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라이스 혼자서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첫 골도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, 그래서 이 파티가 없음으로 해서 또 나머지 자리에서 손해본 거, 포지션이 약간 어긋났다? 엇박자가 났다?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데클란 라이스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라이스는 사실 이거보다 잘해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. 여기서 골까지 넣어줘야 되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라이스는 뭐 오늘 반대 전환이 특히 오늘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. 라이스 왕반대가 몇 번이나 성공을 하면서 사카, 마르티넬리 이런 선수한테 배달을 몇 번을 해줬습니까?
그러니까 파리같이 중원이 센 팀한테는 그렇게 한 번에 넘겨버리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라이스가 그냥 그 중원에서 풀어나가는 그 과정을 아예 생략을 시켜버린 거죠. 그래서 한 번에 전환으로 어느 정도 풀어줬던 게 있는데 또 그게 아쉽게 뭐 득점까지는 연결이 안 됐던 것 같고요. 마지막에 그 마르티넬리가 홈런 날렸을 때 그때도 라이스 커팅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. 라이스가 오늘 인터셉트 얼마나 많이 해줬습니까? 진짜 이번 챔스에서는 확실히 데클란 라이스가 증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반면에 이제 파리는 첫 번째 골이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되게 쉬워졌다고 해야 되나? 뭐 파리도 선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맘먹고 템백으로 버텼을 때는 또 뚫기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 첫 골 넣은 거 가지고 스노우볼을 잘 굴렸던 것 같아요. 이강인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일단은 워낙 또 파리 베스트 11이 견고해요. 그리고 이 조합으로 결국에는 지금 성과들이 계속 나고 있잖아. 근데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베스트 조합으로 성과가 나고 있으니까 이제 이강인을 사용할 그 어떻게 보면 명분 내지는 동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. 게다가 저는 이제 주앙 네베스 비티냐는 절대 못 뺄 것 같거든요. 그럼 그나마 이제 이강인이랑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선수가 파비안 루이스인데 사실 이 중원 조합에서 이강인까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피지컬 싸움으로 갔을 때는 힘들어져. 그래서 이제 파비안 루이스 같은 선수가 한 명쯤은 있어줘야지 또 어느 정도 피지컬에 대한 보완이 되기도 하고,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가 이강인이랑 유형이 좀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강인은 약간 그 스타 플레이어 같은 그런 유형이잖아. 플레이메이커 좀 화려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파비안 루이스는 약간 평양냉면 같다고 해야 되나? 되게 슴슴하게 동료들을 잘 맞춰준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아마 파비안 루이스를 빼기도 좀 그런 것 같아. 어쨌든 밸런스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강인이 또 국가대표에서 부상당하고 왔고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강인을 이런 챔피언스리그 4강에 넣는다는 것도 네, 감독으로선 되게 모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이강인이 이런 높은 수준의 무대에서 활약하는 거 보고 싶긴 한데요.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. 네. 일단 파리가 영입 대성공이에요.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음바페라는 초 슈퍼스타가 나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할 사람이 저는 거의 없을 거라 보거든요. 근데 이 음바페 나간 걸 너무 잘 메꿨어. 게다가 나이까지 어리게. 일단 마르키뇨스 짝이 계속 바뀌는 느낌이 있었잖아요. 뭐 베랄두도 그렇고 리카 에르난데스도 그렇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완전히 파초를 영입하면서 정착이 된 느낌이긴 하죠. 그리고 주앙 네베스도 딱 영입을 잘했어. 그러면서 이 주앙 네베스가 있기 때문에 약간 파리가 젊은 축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 중원에서의 에너지 레벨 바탕으로 게임하는 게 된다. 이 주앙 네베스도 역시 너무 잘 데려왔다. 그리고 이제 흐비차가 영입에 완전히 정점을 찍어준 거죠. 흐비차가 없을 때는 이게 하무스를 스트라이커로 써도 조금 애매하고 콜로무안이 있을 때도 조금 애매하고 이강인 제로톱도 사실 챔스 무대에서는 잘 통하지 않았고 막 그런 어떻게 보면 이 3톱 구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덴벨레를 가운데 쓰면서 흐비차까지 딱 데려와 버리니까 이 감독이 이제 결국에는 실험을 딱 중단해 버리잖아. 거기서 정착을 해 버리잖아요. 그래서 파리는 이번 연도,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라고 봐야겠죠? 이적 시장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보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재계약도 잘했죠? 핵심 선수들 재계약 딱딱 하키미, 비티냐 이런 선수들 하면서 되게 구단이 잘 굴러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엘리케가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성과를 내는 것 자체가 괜히 트래블 감독 아니다. 아무리 앙까라 메시가 있더라도 그 앙까라 메시를 잘 쓰는 게 실력이죠. 메시가 있는 팀은. 그래서 입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차전 어떻게 될 것 같냐? 사실 그런 게 있어요. 여러분, 저는 이제는 원정이라고 해서, 그러니까
아스날이 원정 간다고 해서 뭐 경기력이 줄어든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. 그리고 이번 챔스에서는 사실 뭐 홈 원정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이어지는 90분이라고 봐야 되는 경기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1차전에서 경기력 좋았던 팀이 2차전에서도 경기력 좋은 경우가 꽤 많아서 이거는 아직 한 골 차라 저는 그래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. 뭐 파리가 홈 가서 아스날을 압도할 것 같다? 또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.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,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파티가 돌아오니까 그때는 그나마 또 정상화를 시켜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골 차 해볼 만하다. 당연히 이제 파리가 유리한 건 맞죠. 1대 0으로 앞서고 있고 홈이기 때문에. 그럼에도 이제 아스날도 해볼 만하다.